저는 DSO 활동을 하면서 봤던 자료들 중에서 물론 충격적인 것들이 많았지만 가장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깨달음을 주었고 제가 요새도 강의를 할 때마다 많이 언급하는 사건이 왕십리에서 집단 강간 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. 그 사례인데 소라넷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강간의 유형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초대남이었습니다. 그게 인사불성이 된 여성 하나를 함께 윤간할 남자들을 모집해서 익명으로 모집해서 함께 윤간을 하고 그거에 대한 후기를 쓰는 그런 범행이거든요. 그런데 왕십리에서 지금 그렇게 인사불성이 된 여자가 한 명 있으니까 함께 강간할 남자를 모집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실제로 그 소위 말하는 초대남들이 쪽지를 보내면은 데리고 가는 정황들이 포착이 됐어요. 근데 이거를 모니터링하고 있던 저희 활동가들이 신고를 했죠. 112 신고를 했는데 관할이 아니네. 이거는 범죄 혐의가 없네. 장난이네. 이러면서 안 받아준 거예요. 저도 그 밤에 그걸 깨고 직관을 하고 있었어요.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나. 그런데 어떤 경찰서도 출동을 하지 않고 심지어 거기 활동가들 중에 일부가 자기가 초대남인 척을 하고서 보냈어요. 그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자기가 초대남인 척하고 막 형님 뭐 저도 껴주십시오 이러면서 보냈단 말이에요. 그렇게 해서 거의 그 지역까지 특정을 해줬는데도 경찰이 출동을 안 했어요. 이거는 지금 보면 범죄 혐의가 없을 수가 없어요. 100%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. 그런데도 그 경찰의 안일한 대처, 이게 장난이라고 하는 이야기, 이걸 보고서 너무 충격을 크게 받았고 눈앞에서 여자가 강간당하고 있는 정황이 있는데 막지 못했다는 무력감과 공포심 이런 것들이 컸고 피해자들은 자기가 강간당한 줄 모르거든요. 그리고 그 인사불성 상태니까 기억이 없으니까 성관계를 한 그 정황이 몸에서 발견되더라도 그냥 내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 그렇게 많은 모르는 남자들이 와서 자기가 강간하고 갔을 거라고 상상을 못한단 말이에요. 그런데 후기가 막 올라오고 이걸 보면서 경찰은 우리 지켜주지 않는다. 언론, 묻지마 범죄라고 보도하는 언론을 보면서 언론, 우리에게 관심 없다.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건 우리뿐이다.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공분하고 눈물 흘려주고 범죄라고 막 신고를 해주고 해야 하는 거 다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. 우리와 똑같은 여자들. 피해자들하고 같은 나이대, 같은 그 인구학적 특징을 공유하는 여자들밖에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력구제 형식으로라도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. 저는 여기에서 이 운동에 굉장히 특수하고 고유한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권력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공권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차원의 일들이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이게 성범죄라는 걸 모른다. 그리고 얘네들 무능하다. 이거 서버가 외국에 있어서 못 잡는다느냐 하는 거는 그냥 못 잡는다는 거죠. 자기들이 잡을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거죠. 그리고 이거 페미사이드인데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게 그냥 묻지마 범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. 그리고 서버가 외국에 있다? 그러니까 서버가 뭔지도 잘 모르고 이게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일반적인 성범죄와 다른지에 대한 인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범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고 이 범죄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고 얘네들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그리고 당시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그 법과 제도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거든요. 디지털 성범죄라는 말 자체가 없어서 그쵸. 몰카라고 부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 인식 자체를 만들고 용어를 만드는 것조차도 저희가 다 해야 됐어요. 맞습니다. 네. 네. 거기에서 발생한 특수한 네. 형태의 전문성과 네. 당사자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맥락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드려보았습니다. 네.